주어졌을 때 원소랑 부분집합들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보면 얘가 A의 원소다라고 했어. 원소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집합에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2번은 맞지. 그 다음 1은 A의 원소다 라고 했어. 그럼 1은 A의 원소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네. 그 다음 3도 A의 원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번도 맞겠네. 그 다음 4라고 하는 건 A의 원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맞는 거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2번입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이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봐야 되겠죠.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전체에서 반대경우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반대경우는 뭐야? 우리 홀수만으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해? 전체는 원소의 개수가 총 5개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구할 거고, 우리 홀수만으로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홀수 누구 있어? 1, 3, 5로 부분집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2의 세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2에서 8을 빼주니까 결국에는 24가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A안을 택한 학생은 28명, B안을 택한 학생은 35명이래. 그랬을 때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전체가 우리는 50인 거를 알 수가 있고, A를 택한 학생은 28명, 그리고 B를 택한 학생은 35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랑 B안을 모두 선택한 거니까 A 교 B가 되겠죠.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랑 생각을 해보면 우리 최대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보자. 최대가 될 때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즉 A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어떻게?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 교집합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일 때는 몇이다?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최소일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이 교집합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럼 A는 지금 우리 28명이고 B를 선택한 건 35명이니까 이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돼? 63명이지. 근데 우리 전체 몇 명이라고 했어? 50명이니까 50명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겹치는 인원 63 빼기 50명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얘는 13명이야.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8 더하기 13은 얼마가 된다? 41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 4번입니다.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3개의 조건을 줬어. 이렇게. 그랬을 때 B 차집합 A를 구하래. 그러면 주어진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자, A교 B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A 차집합 B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순수 A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수 A가 8이래. 그리고 A교 B의 부분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래.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게 A 합필, 즉 여기 부분이 얼마래? 25다라고 했죠. 그럼 나한테 구하라고 한 순수한 B 부분인 B 차집합 A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전체 합집합이 25인데 거기서 8이랑 5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5 빼기 1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A와 B를 주고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수직선상에 항상 이렇게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상에 그려보는 거야. A를 완벽하게 줬으니까 A를 그려보면 A는 1부터 3까지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보다
얘를 포함하지 않고 크다 이렇게 쓸 건데 우린 이 A라고 하는 집합하고 이 B라고 하는 집합하고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K-1 써주고 이렇게 B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3과 K-1은 반드시 이런 관계가 따져지는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뭐다? 얘네 두 개가 같아져도 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는 둘 다 빵꾸 뽕이니까 얘가 이렇게 3이랑 같아져도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아져도 상관없네. 그럼 따라서 K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4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므로 최소값은 4가 되겠죠. 6번입니다. 얘와 같은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전체에 부분집합이 A랑 B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를 연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되게 간단하다.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A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 이 순수한 A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럼 색칠을 해보면 순수한 A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 대충 색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랑 누구랑 A와의 교집합을 구하래. 그럼 A는 요만큼이니까 우리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돼요? 바로 보이죠? 여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7번입니다. 전체가 25, 교집합이 10, 요 부분이 7이다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는 핵답 바로 구하실 수 있는 사람 바로 구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거 떠올리셔도 돼요. 우리가 A 합집합 B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 A 더하고 B 더하고 마지막에 교집합을 빼줬죠. 근데 내가 이번에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얘기 때문에 따라서 A랑 B를 더한 값은 어떻게 구한다? 이항시켜주면은 합집합에다가 A도 B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합집합은 아직 모르고 교집합은 10인 걸 내가 구했어.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주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합 B의 여집합이 몇 개다? 7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체는 얼마야? 25라고 했으니까 우리 따라서 A 합집합 B는 25 빼기 7이니까 값이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18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 구할 수 있겠네. 8번입니다. 8번은 우리 전국연합 기출이죠. 4점짜리 기출이에요.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 B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래. 그랬을 때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은 아니래요. 그리고 X랑 B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공집합이래. 그러면 일단 나부터 볼까? 그럼 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B의 원소들을 X가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원소들 먼저 살펴볼게. B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5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50은 2 곱하기 25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즉 B는 얘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니까 결국에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이를 소인수로 갖지 않고 그 다음에 5를 소인수로 가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반대로 이 X랑 B는 교집합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의 조건을 통해서 이 X는 2를 소인수로 갖거나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다 조건을 보면 다에서는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소래. 그럼 얘도 이 12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얘랑 서로소란 얘기는 결국에 2를 소인수로 가지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3도 소인수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즉 x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서는 갖지 말고 여기선 가져도 상관없다 했지만 가지면 안 된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소인수로 가져도 되는 거는 누구? 5만 가능하고 소인수로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2랑 3이 됐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a 안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애들을 찾아보면 어떤 애들이 되는 거야? 5, 그 다음에 25, 35, 55, 65, 85, 9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7가지로 우리는 부분집합을 구하니까 따라서 2의 7제곱이고 우리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집합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죠. 더 빼기 공집합 하나 해주면 결국에 128 빼기 1이니까 127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9번입니다.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1번 보면은 x가 1이면 요거 2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빼기 2가 되니까 2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구나? 거짓이구나 알 수 있네. 날씨가 맑은 거는 우리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달라. 얘는요?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얘는 우리 뭐라고 불렀어? 조건이다 라고 불렀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작은 수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누가 생각했을 땐 마이너스 1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이건 틀렸어. 그 다음 어떤 영화는 재밌다. 영화를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 판단하는 것도 우리 참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10번입니다. 명제 P이면 Q다가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명제 P이면 Q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쓰면은 결국에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요? 우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Q 안에 P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은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면 얘도 P이면 Q이다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그치? 일단 P랑 Q의 교집합이 Q래. 교집합 누구야? P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요거는 바꾸어서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보고 결국에 Q 차집합 P라고 쓸 수 있지. Q에서 P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Q에서 P를 빼버리면 요 부분이 남죠? 공집합 아니지?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네. 그다음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이지. 그리고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이죠? 우리 P의 여집합이 더 큰 범위지?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 그다음 미음 보면 P의 여집합이랑 Q를 합하면 전체래.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고 거기다가 Q를 색칠하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 전체가 돼버리네. 그래서 미음은 또 맞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는 참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는 거짓일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일단은 첫 번째 이 부분은 참이니까 이 2차식을 생각해보면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얘는 2차식인데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가 0,8-k인 상황이지. 그럼 이 2차식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꼭지점의 값인 8-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k의 범위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리고 이번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명제가 이번엔 거짓이야. 그럼 얘도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럼 얘가 이렇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거짓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 꼭지점의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k의 범위는 이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럼 나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K여야 하므로 8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다.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는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정수 K를 구하면 3, 4, 5, 6, 7, 8 따라서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12번입니다. Q이면 P가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옳은 거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충분 조건 이런 거 나왔을 때 소충대필 생각해서 우리 주어 주어는 Q고 충분 조건이니까 이 주어가 더 작다라는 얘기야. 그럼 즉 Q이면 P이다. 즉 포함 관계는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에는 P 안에 Q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수 있겠죠. 1번부터 보면은 P랑 Q의 교집합은 Q가 되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P랑 Q의 합집합은 P가 되니까 2번도 틀렸고 3번은 Q에서 P를 빼버리면 하나도 남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다음 4번도 보면 P에서 Q를 빼버리면 공집합은 아니지 요만큼이 남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니다. 그 다음 Q의 여집합과 그 다음 P의 여집합을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어디야?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 13번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요것들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마찬가지로 소충대필 생각해서 주어 P가 더 지금 작은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P이면 Q이다. 즉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R이 여기선 주어가 되고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R이 더 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Q이면 R이라가 되고 즉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구한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면 결국에는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또 Q는 R의 부분집합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P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P는 X제곱이 A보다 작으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A보다는 크고 X는 루트 A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고 Q도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그리고 R의 범위는 정리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수직선상에다가 각각 그려보면은 일단 Q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Q. 그리고 나서 P를 그려볼 텐데 P는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집합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값보다 작다니까 B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로 가면서 작다 이런 식으로 R을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들을 살펴보면은 얘네 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고 두 개가 같아져도 포함관계는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오른쪽에서도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같아져도 포함관계가 바뀌지 않아. 그럼 제곱해서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제곱해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옆에도 루트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제곱해주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둘 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비교해보면 여기서 3과 B는 이렇게 되고 얘네 두 개가 같아져도 상관없죠. 그래서 B의 범위는 간단하게 끝났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린 여기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 A 최대값은 1이 되고
b의 최소값은 3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14번입니다. 14번은 어떤 조건인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어를 찾고 두 번째 소충대필 이용하면 편하겠죠.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주어를 체크하면 x, y가 모두 정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뒤에 부분은 얘랑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 y가 모두 정수인 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한 게 정수인 거를 보면 돼. 그러면 물론 x랑 y가 각각 정수면 두 개를 더하고 곱한 게 정수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도 정수가 되니?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랬을 때 두 개 더하면 0이 되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둘 다 정수 형태가 돼버렸죠. x, y가 정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합과 곱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가 더 큰 경우고 여기가 더 적은 경우죠. 그래서 우린 주어가 지금 작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보면 여기서도 주어를 체크를 해주면 주어는 요거고 그 다음에 뒤에 비교해야 되는 거는 이거. 그러면 얘네가 어떤 제곱을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x가 0일 때 y가 0일 때지. 물론 밑에도 x가 0이고 y가 0이면 얘네 두 개 계산했을 때 0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0이 돼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뒤에 부분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크고 주어가 더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린 얘도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둘 다 충분 조건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P면 Q가 아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럼 여기서도 소충 대필 이용해보면 주어가 P고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P가 더 큰 상황이네.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P는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은 3보다 작고 x의 범위를 구해보면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Q는 지금 Q의 부정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Q의 부정은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결국에 x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사이에 존재하고 x는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각 구한 범위를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P의 범위를 쓰면은 마이너스 2, 4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는 Q라고 하는 이 범위가 Q의 여집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P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A-2,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범위 설정해주면 얘네 두 개가 같아져도 되는지 보면 같아지게 되면 이렇게 Q의 여집합이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가 안 돼버리지. 그치? 여기에 원소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같아지면 안 되고 A의 범위를 구하면 넘어가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옆에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2랑 4랑 이런 관계고 여기도 같아지면은 P의 여집합 이 부분이 더 원소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만족을 시키고 얘도 만족을 시켜야 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0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겠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16번입니다. 여기서 실수 x, y에 대해서 우리는 x제곱, y제곱은 9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요거는 코시 슈바르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은 3x 더하기 4y 2의 제곱으로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는 x 앞에 개수들을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고 그 옆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들어오지.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25,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즉 3x 더하기 4y는 사이 값으로 계산해보면 5 하나 나오고 3 하나 나오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15가 되겠네요. 17번입니다. 17번은 보는 순간 산술기하 이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산술기하 써야 돼? 전개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개한다. 그러면 전개해서 식을 써주면 AB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AB분의 36이고 계산해주면 13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36이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부분이 각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린 산술기하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산술기하 처리해주면 2 루트 AB는 약분되면서 36만 남으니까 2, 6, 12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12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13이 더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은 25가 되겠네요. 18번입니다. x가 이 범위, y가 이 범위일 때 x에서 y로의 이 fx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이 함수값이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3,3을 지난다 이렇게 풀면 될 거고, 계속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x값인데 y값이 어떻게 돼?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3과 3,1을 지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 즉 아까 증가하는 형태로 봤을 때 마이너스 1,1과 3,3을 지난다 풀면 된다 했죠. 그럼 식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고 3,3 대입하면 3a 더하기 b가 3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a는 2분의 1, b는 2분의 3이 나오네. 그럼 따라서 fx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되므로 f1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를 보면 우리 마이너스 1,3과 3,1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지. 요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고 그 다음 3a 더하기 b는 1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4a는 2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5가 돼. 그래서 fx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이므로 따라서 f1의 값은 2가 돼. 어차피 f1의 값은 똑같이 2가 나오네. 답은 3번이 돼요. 19번입니다. fx와 gx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합성함수네. 그럼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은 g에다 먼저 1을 넣으면 g에다 먼저 1을 넣고 그 값을 다시 f에다 넣네. 그럼 g에다 1 넣으면 얼마야?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가 나오고 그 5를 다시 f에다 집어넣네. 그러면 f의 x 대신에 5 집어넣으면 10에서 1 빼니까 답은 9가 되겠네. 그 다음 옆에 있는 부분도 구해보면 먼저 f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1이 되고 그 1을 다시 g에다가 넣으면 1을 x 대신에 넣었더니 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5가 나와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14가 되겠네요. 20번입니다. 20번도 합성함수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은 4를 g에다 먼저 넣으래. 그럼 x 대신에 4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6이 나오죠. 이 6을 f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 6이라고 하는 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포함되니까 여기 x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답이 뭐가 되나? 마이너스 6, 3, 18에다가 11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 부분도 구해보면 f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을 건데 우리 2라고 하는 건 3보다 작은 범위에 포함되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를 어디다 넣는다 이제? g에다 넣는다. x 대신에 이제 2를 넣어보면 계산해주면 우리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21번입니다. fx랑 gx를 주고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F 합성, F의 역 합성, G의 역 합성, F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우리 항등함수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F에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즉 G의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 건데 우리 역함수 구하지 말고 이 값이 네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G에다 네모를 넣은 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네모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이니까 3네모는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22번입니다. 22번도 합평 기출이죠. 합평 기출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리한테 이렇게 가나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F2025를 구하는. 그럼 여기서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fx를 나누어서 써보면 일단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리고 2부터 우리는 3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1부터 2까지는 여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나오면서 1 여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x-2니까 결국에 x-1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x-1 써주시고 그 다음 2하고 3 사이에서는 양수로 나오니까 1-x 플러스 2가 되면서 결국에는 3-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F2015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이용해서 1하고 2 사이 또는 2하고 3 사이까지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면 되는 거야. 이 x의 값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F2015라고 하는 거는 나조건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나조건을 이용하려고 3 곱하기 3분의 2015라고 쪼개보고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3 곱하기 F 3분의 201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얘를 더 쪼개보면 얘는 3 곱하기 F에 3 곱하기 밑에는 3이 하나 더 늘어서 2015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3 하나 더 나오니까 3의 제곱 곱하기 F에 3의 제곱분의 201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15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 숫자가 요 사이에 될 때쯤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의 거듭제곱을 생각해보면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3의 6제곱은 729, 3의 7제곱은 2187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6제곱일 때가 얼마가 나와? 2015 나누기 729 해버리면 얘는 2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2점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값이 2하고 3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F2015는 3의 6제곱 F 3의 6제곱 2015로 쓸 수가 있고 우리 이 부분은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3의 6제곱 곱하기 3-3의 6제곱 2015가 돼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3의 7제곱 빼기 2015니까 얘는 2187 빼기 2015가 되면서 답은 172가 되겠네요. 23번입니다. 23번도 교육청 기출 문제지. 교육청 기출. 여기서 x는 1, 2, 3, 4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인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해줬어. 그리고 가조건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 f랑 f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f랑
f의 역함수랑 우리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보기 기억부터 보면은 얘는 이미 가에서 나와 있죠. f랑 f의 역함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3을 넣었을 때 요거 f랑 f의 역함수 같은 거 맞겠지. 기억은 맞다. 니은을 보면은 f1이 3이면 f2는 4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해보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 그럼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1이 3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2의 2배가 되는 건 4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2배가 되는 거, 4의 2배가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1이 3을 선택하면 2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4를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인데 가능한 함수 f의 개수가 4다라고 했어. 그럼 방금 전에 나의 조건에서 봤듯이 3이랑 4를 2배한 거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죠. 그럼 1을 2배한 건 2지. 그러니까 우리 디귿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 f1이 2로 갈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이 2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 1대1 대응인 함수고 가조건에서 f랑 f의 역함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2로 갔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2는 1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밑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돼도 다 조건을 만족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 다음 f2가 4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2가 4로 하고 그 다음에 4는 2로 가야 되겠지. 우리 1대1 대응에 지금 f랑 f 역함수가 똑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도 똑같이 다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이때도 두 가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f1이 2고 f2가 4인 게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 보는 거죠. 왜냐면 어떤 x니까 우리 다 성립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번에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갔어. 근데 우리 f랑 f 역함수랑 똑같으니까 1이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얘 이미 4로 갔잖아. 우리 두 개 선택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성립하지가 않네. 얘는 성립이 아예 안 돼. 또 이건 볼 필요 없어. 따라서 총 몇 개다? 4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